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3초 정도 딜레이 되거든요. 네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화면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 잠깐 보시려면. 이쪽 화면. 네, 저분들이. 저는 저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화면 나가고 있네요. 락플레이스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쁘신 연말에, 네, 이 라이브 방송에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뜨거운 열기로 2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요즘 클라우드 엄청 인기 있습니다. 저 완전히 그 센터 차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던데, 네, 그래서 실제 저번에는 이 국내 파트너인 락플레이스와 함께하는 이제 애저를 갖고 오픈 소스들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거 가장 핫하기도 하죠. 데이터가 석유다, 21세기 자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런 시즌 좀 만들었습니다. 아마 고객분들도 그런 요구들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락플레이스에서 그러면 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좀 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도안구 기자고요. 네. 또 초대 손님은 나치 군분 한 분과 네, 새로운 핸섬 가이 네, 모셔봤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한석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부장이시고요. 네. 또쪽 끝에 네. 혹시 저번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네. 최덕순 락플레이스 부장이십니다. 네, 간단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를 네, 인사하시죠. 드릴까요? 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급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진 부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R 같은 그 통계 분석 도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또 다른 원래 이제 오픈소스 R에서 안 됐던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덕순 부장님은 네,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긴장이 네. 좀 덜하시죠? 네, 여전히 긴장스러운 건 여전하고요. 네. 이제 제가 저번에 오픈 소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이 빅데이터 부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석진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분석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클라우드라든가 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러려고 진짜 특별히 보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셔가지고 고객들이 엄청 부르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 방식이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들 그냥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바로바로 물어보니까요. 또 이 두 분이 준비하신 자료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다가 그냥 끝나고 나서 해야지라고 안 하고 진짜 그 대목에 궁금하다 이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요 밑에 저희들이 채팅창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이번 세미나에도 경품을 또 미녀 마케터들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얼리버드, 네, 스니커즈, 이게 뭐지? 피넛바, 네, 15분, 네, 이게 방송 시청을 끝까지 하시는 분. 저희 시스템이 어차피 여러분 로그 분석 하시잖아요? 오늘 빅데이터처럼. 저희들 또 들어오는 로그를 다 알아, 시간. 그래서 끝까지 가는 시간도 알아서 고객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15분, 선착순 15분한테 스니커즈 이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방송이 끝나면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공지창들이 보실 텐데요. 이쪽에 설문 이벤트가 있습니다. 설문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릴 거고요. 그 설문 링크는 향후에 방송 끝날 때라든가 여기 밑에 창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설문지를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요 방송에 대해서 난 꼭 한번 요 전문가들의 방문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신청해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BBQ 바삭 치킨을 드려요. 네, 바삭. 그리고 콜라 1.25리터. 그러니까 콜라도 먹고 치킨도 뜯으면서 전문가한테 배워보는. 네, 그러면 설문지에서 방문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Q&A 질문 이벤트에서 이제 좋은 질문을 들으신 분들한테 3분을 선정해가지고 크림 스피크림 도넛 쿠폰도 드립니다. 그거는 또 선정된다고 이따 또 게시판에 올리면 이 해당 마케터 분들이 이렇게 밑에 쓰실 거거든요. 채팅창에. 그러면 거기에다 개인
메일로 자기 이제 연락처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그 정보를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거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발표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행사가 두 개 있습니다. 엄청 큰 행사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개발자 행사, 빌드가 있고, 하반기에는 커넥트, 이래가지고 이제 파트너들하고 하는 강력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기술 동향을 파악해 보시고 싶을 때는, 한 4월경에 하는 그 빌드 행사를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전체 이제 기술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한번 더 궁금하다 하면 그렇게 커넥트, 미국에서 그렇게 큰 행사가 있고, 국내에서는 진짜 되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었는데, 실제 빌드 2016, 요 컨퍼런스에서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분석 쪽 얘기를 하시다가,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위트라는 이름을 2016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때 부각하시면서 전체 지능형 대화에서 개인화, 사용자 경험의 강점을 연결한다. 그래서 그 이상의 시너지를 창조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제품군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위트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요즘 엄청 유명한 인도 출신의 사티아 나델라 CEO 그분이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진짜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능형 대화 플랫폼, 컨버전스 애저 플랫폼이며 개발자들이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피스 365, 윈도우 플랫폼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위트,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부장님께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우선 제가 사실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코타나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해요. 코타나? 네. 코타나 혹시 설문이 되나요? 여기 지금 바로 답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 한국에서 시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애플의 시리. 애플의 시리. 인공지능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시리인데, 저희는 사실 코타나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비서 이름이 코타나다. 네. 근데 그 코타나를 미리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콘솔에 헤일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있었죠. 그 게임에 이 전투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이제 게임인데, 거기에 비서로 나오는 그게 코타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래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타나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여기 나왔지 이렇게 보실 것들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진 않죠. 이제 코타나 자체가 아직 한국에서는 출시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인공지능의 그 캐릭터 이름을 이제 내놓으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이해를 할 거냐, 추론에 대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처럼 이 상황을 인지를 할 거냐. 예를 들어 그림을 이 화면을 보고 뭔가 어떤 일인지 이해한다든지, 말을 들으면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사실 인공지능의 독특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캐릭터가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서가 있으면, 그게 사실은 그 비서가 뒤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진 그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해하고 내가 나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구현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플랫폼부터 되게 엔진까지. 네, 그렇죠. 엄청 많아요. 데이터 흐름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으고 여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걸 보다 자연스러운,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일을 해주는. 그 뒤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고 보면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기술 요소를 저희가 플랫폼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게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위트다. 이렇게. 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겉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딱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단에 빅데이터 플랫폼부터, 거기 또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그 다음 또 앞에 있는 대시보드까지 앞에 다 보여주는 인터페이스, 전체 UI, 이런 거지 다 뭉뚱그려서,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이 전체를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윗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 비서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전체를 실제로 구현할 때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발표 오늘 또 이게 알 얘기도 나와서 좀 나름대로 준비하신 발표 자료가 장표가 되게 깁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그럼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하실 거고요. 그럴 때 또 보시면서 그 장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이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처음 이제 발표는 제가 먼저 네. 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한석진 부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좀 더 딥한 얘기를 더 해주실 건데요. 네. 오늘 좀 장표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레볼루션 R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R이라는 서버도 내놓고 네네. 그리고 애저 상에 스파크라든가 하둡 클러스터 같은 걸 구성할 수 있는 HD 인사이트라는 네네.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머신러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이 앞에 분석까지 진짜 되게 많은 제품군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기자들도 찢어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그걸 가져다가 또 그 회사만의 또 브랜드로 또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쫓아가기 힘들어. 근데 아마 고객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 드릴 거는 이제 R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미 앞에서 한석진 부장님이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윗은 다 얘기를 하셔서 네네.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아까 인지 서비스부터 추론 서비스까지 그런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윗이고 그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HD 인사이트, R 서버하고 스파크 쪽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HD 인사이트라는 서비스가 약간 파스처럼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애저의 기본 서비스로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하둡 클러스터를 단지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엣지 노드, 데이터 노드, 워크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리고 헤드 노드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주키퍼 이런 노드 한 4개 정도 되는 노드로 구성이 되고요. 이 스파크로 할지 하둡으로 할지 카프카로 할지 R 서버로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서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워크 노드에 다 R 엔진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R에서 내리는 R은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하겠지만 프로그램 랭귀지죠. 그래서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어떤 명령을 주게 되 통계학적인 명령을 주게 되면 엣지 노드들이 병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런 통계에 대한 추론들 이런 것들 프리딕션 같은 부분들을 빠르게 응답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성을 만들어주는 게 HD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여기서 저기 취재 다니다 이제 그 기동량을 한 게 있으니까요. 그 빅데이터를 취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이런 게 뭔지 이렇게 약간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원래 한 2003년경에 어떤 지모사에서 그 무슨 파일 시스템 같은 걸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릇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RDBMS가 담는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정형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논문들도 나오고 연구도 막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엔터프라이즈에 계신 분들은 약간 오해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 기자들이 계속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왜냐하면 그 업무 속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업체라든가 게임 업체, 포털 서비스들 이쪽은 그 전통적인 은행이라든가 통신사가 갖고 있었던 그 고객 DB하고 좀 다른 그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시거나 막 하면 그런 데이터 전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막 쏟아지니까 이거를 그 비싼 SQL 서버에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MS SQL 서버에다가 그 명품에다가 그런 거를 담을 수는 없으니까 양이 너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를 담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저희도 처음에 하둡이 왜 노란 코끼리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 코끼리가 로고라. 근데 왜 그런 거 같더니 그 하둡을 만든 그 양반의 아이가 그 노란 코끼리 인형을 들고 다니면서 하둡 그랬대요. 진짜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하둡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그 하둡 파일 시스템 같은 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처리하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스파크 얘기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했는 것 중에 몇 개를 축출해가지고 더 빨리 대시보드랑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크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 스파크랑 또 경쟁하는 또 다른 엄청 쏟아져 이게 오픈소스 진영이라 쏟아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둡 진영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호트넉스 그렇습니다. 이쪽하고 네. 협력하셨는데 그 실제 그렇지 않아도 요 제가 질문을 두 번째 했었거든요. 그거는 답변을 하시면 되죠. 제가 세 번째 질문이 왜냐면 그 기본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라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 부장님이 설명하신 저 이제 그 내용에 왜냐면 이제 코타나 인텔리전스 스위트 아래 보시면 이제 비정형 데이터 관리나 보안 기술을 접목한 HD 인사이트,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형 데이터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상에 그대로 쿼리를 날릴 수 있게 해주는 폴리베이스 이런 기술이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이 질문 혹시 들어오신 분들이 이미 보셨나요? 아닙니다. 안 보신 거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제 사실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뭐, 들어오는 속도에 따라서는 뭐 빨리,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오는 거, 배치로 오는 거 이런 게 있겠지만, 형태로 보면 정형, 비정형. 보통 비정형 데이터 하면 뭐 문서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텍스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 저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뭐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본다, 뭐 분석한다고 했을 때 하둡이 들어오면서 약간 데이터를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한 게 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뭐 스키마 온 리드, 스키마 온 라이트. 데이터를 내가 저장할 때 스키마를 미리 정하고 저장을 할 거냐, 네. 아니면 일단 저장해 놓고 나중에 분석할 때 분석하는 시점에 스키마를 정해서 읽을 거냐. 보통 하둡이 나오면서는 일단 그 후자 쪽, 네. 일단은 일단 저장해놓고, 받아놓고. 왜냐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형태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하고 연계할 때도 내가 예를 들어서 정형화 시키면서 유실되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또는 요약을 하면서 유실되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일단 캡처를 해두고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으로 네네. 해두고 여기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가져와서 그때 분석한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둡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이라는 측면에서, 요약이 아니라 저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하둡 파일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뭐 대용량의 보통 서버 한 대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양의 데이터를 넓게 펼쳐서 이제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 위에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겠죠. 하둡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때 뭐 빅데이터와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인메모리 기술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걔들이 하는 게 단순 집계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 돌려서 어떤 이제 데이터의 패턴을 그 유형화하는, 모형화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는 내용들을 이 하둡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접근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는데, 사실 YG와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하는 걸 그대로 올려서 네. 똑같은 형태로 구현하는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을 일정 형태로 관리되는 서비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서비스 형태로 매니지드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네,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매니지드 서비스는 예를 들어 하둡에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죠. 뭐 버전도 맞춰서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설정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드라이버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미리 뭐 일종의 템플릿처럼 만들어 둔 겁니다. 다 만들어 둬서 자 저희가 이런 배포판들을 드릴게요. 이런 판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라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얘들은 딱 안정된 그런 배포판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런 형태에서 이제 뭐 호토녹스하고 저희가 같이 퍼스트 파티 솔루션을 지금 내놓은 게 그 애저 HD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거기서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HBase로 만들 거냐, 카프카로 만들 거냐 이런 목적에 맞게 스파크로 만들 거냐 목적에 맞게 최적화가 돼 있는 네.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제 하나 좀 더 할 게 사실 하둡에 있는 기술들은 그대로 여기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네. 원래 아시는 그런 하둡 기술들을 클라우드에서 쓸 수가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플러스 알파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고 어떻게 얘를 연계를 시킬 거냐. DW 쪽하고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서 항상 네. 분석 업무로 그렇죠. OLAP 하셨던 네네. 네네. 전통적인 DW 업무랑 그렇죠. 지금 이게 비정형에서 만들어진 인프라랑 어떻게 연결해서 그렇죠. 데이터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 네네. 이런 거
그런 관점에서 좀 독특한 저희가 제공을 드리는 게 네. 아마 하둡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라는 기술을 잘 아실 네네네. 거예요. 하이브라는 기술을 쓰면 하둡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DB 다루듯이 SQL 가지고 네네. 뭐 이런 테이블에서 이런 정보를 가져와 뭐 이렇게 서머리를 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쿼리를 던지는데 실제로 하둡이 돌아가서 이게 연산이 되는 거죠. 네. 그 개념하고 비슷한데 원래 이 개념이 DB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DB에 있는 거하고 하둡에 있는 걸 왜 한 통에 못 할까? 원래 라는 맵리듀스라고 이제 다른 걸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 배우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있었고 전통적으로 여러분 진짜 뭐 DB라든가 뭐 DB, 진짜 프로그래머라든 개발자에 딱 가는 순간 먼저 배우는 게 SQL. 네. 네? 이 쿼리언 뭐 구조화된 쿼리 언어 막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럼 전통적인 DB 진영에서 썼던 이 SQL을 말씀하신 전통적인 이 빅데이터 파트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 있는 쪽에다가 적용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런 기술을 또 같이 그쵸. 사실 그 기술은 하둡 쪽에서 워낙 SQL이라는 그 언어가 표준화돼 있고 네네. 다들 알기 때문에 하둡 적용하자. 시스템에서 노력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그게 하이브가 되는 네네. 거고 저희는 그걸 더 확장해서 폴리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네. 어떤 거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포함된 기술인데 DB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네. 하둡에 있는 그 파일들, 폴더들도 동일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하이브하고 어떤 네네. 차이가 있냐? 하이브는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QL로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SQL은 DB 네. 테이블만 RDB 조회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저희 폴리베이스라는 이 DB의 쿼리 기술은 여기 있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하고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을 테이블을 하나의 쿼리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그냥 하나의 쿼리 사이에서 조인을 하죠. 네네. 조인해서 예를 들어 그 조인 결과를 BI나 ETL 같은 데다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조인한 결과를 테이블로 저장을 하거나 네네. 이 조인한 결과를 뭐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런 과정이 다 쿼리로 진행이 된다. 이건 좀 독특한 접근이 아닐까. 오히려 이제 BW에 있던 기술 그걸 갖고 이쪽에서 있던 걸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네. 그럼 전통적으로 이렇게 SQL 쪽 DW 했던 분들도 하드 인프라가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뭐 표현으로는 페더레이티드 쿼리 네네. 이런 표현도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예. 볼 수가 있는데 원래 DBA 하던 분들이 하둡까지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네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사실 뭐가 바뀌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DB로 붙어서 우리 조회하기 하던 업무대로 때문에 하시면 그냥 이걸 네. 다 우리들이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면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은 하도 뭐 맵리듀스, 스파크 이런 것들을 코딩을 안 배우더라도 이제는 요 파일 시스템까지 같이 아울러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저희들도 힘들어요, 기자도. 아마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뭐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긴 하겠죠. 네. 요게 연계해서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이제 원래 R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DB에 붙어서 많이 보세요. 네네. 그리고 하둡에서 붙어도 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술을 같이 결합을 해보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원래 RDB에 붙듯이 이 분석가 분들이 DB에 붙어서 조회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하둡의 데이터들을 가리키는 가상 테이블들이 여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RDB 그 R 분석하시는 분들이 원래 DB에 붙어서 여기 있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DB까지 하둡에 돼 있는 것까지? 대용량 데이터까지 내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의 연계가 가능하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뭐 저희도 뭐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이런 데 뭐 세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R 같은 이런 업체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항상 고민이 이게 전통적인 DB랑은 연동이 되는데 이쪽 뭐 하둡 진영이라든가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진영하고 이거 어떻게 통로를 만들까? 그럼 뚫어준다 한들 이걸 또 분석하는 분들이 하나로 좀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이렇게 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폴리베이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그런 게 아주 매끄럽게 가능하다. 막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초반에 너무 질문해서 벌써 30분이 지나갔네? 어이구, 그렇네요. 네. 빨리빨리 지나가야겠네. 소개하는 장소는 조금 짧게 네네. 네, 빠르게 그렇죠.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R은 이제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통계 학자분들, 통계 분석가들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언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오픈 소스로서 모든 게 공개돼 있고 R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클랜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네네. 이제 10,000개 이상의 그 알고리즘 패키지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생태계, 네. 예, 오픈 소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이라는 걸로 레볼루션 R이라는 또 다른 버전의 R을 인수하면서 이제 새롭게 내놓게 됐고,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에서 지원을 하든 R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좀 오픈소스 R에서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쳐야 됐던 것들을 조금 쉽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R을 도입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벤더사가 책임지고 이런 제품을 개런티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사용할 때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원활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원칙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픈소스의 생태계를 또 무너뜨리지 않고 네네. 그걸 잘 보존하면서 같이 커가는 모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오픈소스 R을 통해서 1만 개가 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사에서 쓰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리빌드 해가지고 좀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소스 R을 잘 합쳐서 이제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던 것들, 우리가 원하는 밸류를 얻기 위한 것들을 줄여보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보시면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다 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 나온 그것들을 좀 더 기술 지원을 더 특화하겠다 이런 서비스 회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 거기서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이 R을 갖다 잘 한번 딜리버리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아유,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네? 이러면 2005년에 1월경인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년 되죠. 그래서 그걸 인수했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진영에서도 이제 오픈소스 진영하는 서비스 회사까지 사는구나, 분석 파트에. 근데 실제 또 안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이 분석 진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실제는 세스라든가 이런 회사한테 물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랬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엑셀, 그 다음에 파워 BI 막 이러면서 실제는 이게 사용자 여러분이 쓰고 계셨던 여기에 계속해서 그 DB를 막 뚫어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럼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하니까 또 이제 알 쓰고 계세요? 그럼 알도 편하게 우리가 다 뚫어줄게. 이렇게 이게 딱 내놓으니까 어떤 사용자들이 원하던 거 못지않게 이게 사니까 실제는 요즘 진짜 많이 달라졌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실무팀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진짜 뭐 엑셀 같은 거 쓰고 그럼 나 좀 더 여기서 더 나가봐야겠다. 알 같은 거 떠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쓸 수 있게 이쪽 또 그걸 다 또 잘 만들어놨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시너지로 고객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회사거든요. 예, 진짜 다루고 독특해요. 있는 제품군만 이 넓이만 이렇게 봐도 네네.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요, 처음부터. 오피스도 네. 있죠. 오피스도 있고 클라우드도 이제 얘기하고 뭐 이제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또 엣지 컴퓨팅까지 이렇게 네. 넘어가면서 사실 폭이 넓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결합을 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제일 가치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어널리틱스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툴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도 R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전히 R 스튜디오 이용해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하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스파크, 클라우데라, 그리고 RDBMS, SQL 서버, 테라데이터 이런 것들에 간의 통로를 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호환되면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이런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를 구축할 때도 이런 게 딜리버리가 되나요? HD 인사이트라든가 지금 R 관련된 레볼루션 R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R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안에다 좀 구축하고 싶다 이런 고객들인 경우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제품군이 넓다고 말씀드렸던 네네. 거 비슷한 건데 저희가 클라우드도 있지만 사실 온프레미스 제품군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석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에 비하면 네. 클라우드 강점이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만 하는 이제 업체에 비하면 저희가 온프레미스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 R서버라는 부분도 사실 저 화면에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뭐 테라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죠. 네. 뭐 SQL 서버라고는 설치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도 리눅스 상에서 윈도우 상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에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데이터 것도 갖다가 같이 연동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지금 네. 하시는 거예요? 네, 테라데이터가 분산 DB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분산 각각의 노드들에 이 R 엔진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오픈소스 R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쓰시고 더? 플러스로 병렬 처리나 아니면 뭐 웹 서비스 배포 이런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 라고 보시면 아마 이 기능에 대한 건 뒤에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소스 R에서 사용하든 뭐 이미 뭐 R 프로그래머들은 R 프로그래머라고 해야 되나요? 통계 분석가들은 네, 이 로직들을 많이 보시는 겁니다. 이미 네. 뭐 CSV를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그걸 뭐 함수로 돌리고 이걸 뭐 프리딕션한 모델 만들고 이러는 것들인데요. 이런 작업들은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R에서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거. 네네. 근데 그렇다고 뭐 오픈 소스에서 이거를 못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할 네네. 수는 있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더 손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RX라고 이제 네. 함수명 앞에 좀 새로운 것들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뭐 패러럴하게 멀티 스레드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가 결과값을 아무래도 멀티 스레드로 돌면 빨리 받을 수 있겠죠. 네네. 이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아래선 쓰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메모리 사이즈보다도 더 큰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 네, XDF라는 또 새로운 포맷들을 좀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R에서 또 하나의 장점은 R에서만 이 병렬 처리라든가 이 R 엔진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구문으로 컨텍스팅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파크 엔진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RX 스파크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내가 스파크 쪽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 그리고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분석들이 스파크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제 스파크는 인메모리 기술이기 때문에 더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파크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 맵 리듀스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컨텍스트 스위칭 명령어만으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잠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HD 인사이트가 뭐 손쉽게 그 잘된 표준화된 이런 플랫폼들,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에 이제 스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 노드들이 스파크 익스큐터가 되겠죠. 스파크 드라이버가 되고 헤더 노드 그리고 엣지 노드에는 R 서버가 설치됨으로써 R을 통해서 스파크 분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을 통해서 또 역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단에는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요. 이 HD 인사이트로 이렇게 클러스터 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노드를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노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줄일 수 있고 스케일 아웃, 스케일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노드들을 여러 개를 붙임으로써 병렬 처리라든가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파일 저장소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 그리고 스파크 그리고 오픈소스 R에 대한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갖고 엣지 노드에 16코어 112기가 그리고 워커 노드를 4개 그래서 16코어 112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로 테스트를 한 거였고
사실은 뭐 이 로우 수가 적을 때는 뭐 오픈 소스 R이든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그냥 이용을 하셔도 크게 차이가 별 없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제 이 로우 수가 50, 늘어났다. 100 네. 이렇게 단위 수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이 장점을 가지는 이제 병렬 처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속도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늘어날 때 더 진가를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맞습니다. 만들어 예. 간단한 분석들은 그냥 기존의 환경에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규모, 대용량 그리고 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R을 이용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부연을 하나 드리자면 부장님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R이라는 게 오픈소스 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네. 기반이라는 게 사실 내부에 오픈소스 R을 품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설치랑 오픈소스 R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부분이 추가 설치가 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때 이제 레볼루션 애널리틱 인수했던 구현됐던 내용들이 그 구조, 예. 엔진 위에 오픈소스에서 쓴 엔진 위에 이쪽에도 한게 위에 그- 더 이렇게 덮어지는 스타일로 보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레볼루션 어널리틱스 시절에서도 레볼루션 어널리틱스의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돼 오픈소스 있었고. 아래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요. 네. 자, 그게 마이크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또 더하는 부분이 있게 됐는데 저기서 지금 이제 선택의 여지를 말씀드리는 건 이게 오픈소스 R이냐 마이크로소프트 R이냐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 한다, 뭐 대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R을 선택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오픈소스 R 엔진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오픈소스 엔진 R은 들어가 있고. 네네. 그대로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저런 변화되는 것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기능을 추가로 쓰겠다.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저런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택지를 추가해서 드리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긴 했었죠. 네. 그 진짜 그 오픈소스 R이 했는데 이쪽에서 말씀하신다고 2005년에 레볼루션 애널리틱 인수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막 또 MS가 또 이렇게 기술을 투자하셔가지고 뭐 R 하드, 뭐 패러럴 R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애저에서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다 네네. 보니까 이게 오픈소스랑 이게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달라 이런 네네. 게 있었는데 아마 네. 지금 이제 한 부장님 이제 그런 그 저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이제 아래끼리 했던 분들한테는 좀 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같이 간다. 네. 네. 근데 더 고급 기능은 이쪽에 넣었으니까 선택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뭐 기타 원래 쓰시는 뭐 엑셀하고 결합이라든지 네. 그런 엑셀도 돌이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오픈소스를 한번 감싸서 더 플러스 알파를 했고 이 상태에서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도구들과 결합을 저희가 계속 이제 해내고 진행을 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웨비나 준비하면서 네네네. 이게 통계 분석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네. 사실은 통계 분석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날리야 되니까. 반드시 이 알고리즘을 썼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없기 때문에 네. 모델을 만들고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R이 반드시 좋다, 오픈소스 R이 반드시 좋다 라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데이터의 양이나 뭐 이런 거 성격에 따라서 이게 또 네. 알고리즘을 한 번 만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튜닝. 그러니까 거의 뭐 80% 갔는데 이 나머지 20%를 어떻게 할까? 이 싸움이 진짜 실제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왜 이렇게 안 돼라고 하니까 계속 그 데이터를 더 넣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작업, 지난한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실 때마다 항상 인프라가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툴,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그릇,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실 겉에서는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거의 엄청난 데이터들이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DW하고도 연동해야 되고, 뭐, 맞습니다. 빅데이터 인프라, 하드 인프라는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했으니, 여러분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만지작거리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야. 막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뭐 라이브러리들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또 추가해서 네. 뭐 딥 뉴런넷이라든가 원클래스 SVM이라든가 패스트 포레스트 이런 알고리즘들을 또 추가를 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데 좀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델링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뭐 앙상블 모델이라든가 뭐 애니스몰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델들을 생성할 수 있게 템플릿부터 해가지고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세티먼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모델들의 템플릿들을 구현을 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물론 근데 사실 분석가분들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쉽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모델링 할 거죠, 때는 계속해서. 예, 사용하실 때 충분히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제가 짧게 부연드리면 원래 뭐 이미지넷 같은 그런 이미지를 모아놓은 그런 창고가 있어요. 네네. 이제 오픈된 데이터, 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고 매년 이렇게 대회도 하죠. 예, 이미지 인식 네네. 그 컨테스트 하는데 2015년이었을 겁니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여러 범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그때 특이했다고 나왔던 게 사람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인지를 해놨다라는 네. 그 이정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신경망 깊이를 아주 깊이 네네. 해서 성공적으로 이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준비된 그럼 논문도 발표되고 뭐 이렇게 다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나온 모델 자체를 여기 DB나 아니면 써보실 수 이런 있게? 분석 서버에 아예 태블릿으로 그냥 태블릿처럼. 그렇죠. 그 결과물 자체를 그냥 배포를 해드린 거예요. 아. 이게 일종의 머신러닝 모델이죠. 원래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는 최적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쓰이고 데이터들이 쓰이는 거고 최적화가 완료된 이 모형 자체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풋 데이터를 주면 아웃풋이 내게 예측값이나 패턴 인식 값을 나한테 돌려주는 건데 네네. 이미지 인식이나 텍스트 그 정보에서 어떤 그 주요 정보들을 뽑아내는 모델 자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응용 차원에서 보면 저런 것들은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고객들이 쓸 수 있기 전에 또 되게 많은 API를 공개하기 위해서 MS 이제 연구진들 또 엄청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고 자기도 좀 나가보고 하면서 이제 우리 1등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갖다 또 논문도 공개하면서 요런 걸 또 여러분이 이제 써보실 수 있게 또 우리가 이렇게 놓은 걸 이렇게 샘플링이라든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진짜. 서로 오픈도 계속 하시니까. 네네. 그게 오픈소스의 정신이죠. 저희가 크게 배우려고 하고,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얘기가 네네. 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픈소스의 정신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축에서 아주 강하게 크고 네네. 있고, 사실 이게 어느 한 축에서는 계속 그런 니즈가 계속 안쪽에서도, 심지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암흑 시대에서도 이제 요 한 축에서는 계속 그런 그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빛을 발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같이 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며칠 전에도 저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뭐 나중에 잠깐 질문 드리겠는데 그 MS SQL 2017이죠? 17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국내에 이제 일단 런칭이 됐는데 리눅스에서 돌아요. 그 버전부터. 깜짝 놀랐죠. 네. 근데 그거 발표하시는 총괄하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총괄 본부장님이 원래는 윈도우 서버 담당이셨대요. 2, 3년 전에. 네. 그때는 오픈소스 하면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오픈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도 돌고 SQL 그다음에 MS 서버에서도 돌고 클라우드엔 당연히 올라가 있고 클라우드에서도 뭐 윈도우 서버에서 돌리시든 아니면 리눅스라든가 뭐 다른 오픈소스 진영의 서버에서도 이제 DB가 돈다. SQL 서버 2017이 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제품군이 다 그렇게도 바뀌었으니까. 네. 담당자분 또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저희 이렇게 오픈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오픈소스 잘 알고 리눅스 잘 아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아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부장님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지금 워낙 많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데모를 원래 R 쪽에서 이제 이게 HD 인사이트로 제가 네네. 구성을 한 클러스터입니다. 하드 네네. 클러스터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용도는 R 서버로 올렸기 때문에 R 서버도 되고 거기에 스파크 엔진도 올라가기 때문에 스파크 엔진, 스파크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밑에 하드 HDF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맵 리듀스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컨텍스트 하는 좀 데모를 제가 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좀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이 CSV로 이제 요 데이터는
항공사에서 이제 출발 시간이라든가 어느 에어라인이고 어느 공항에서 출발했고 뭐 도착지가 어떻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네네. 그런 자료들을 제가 CSV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리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한번 하둡 파일 쪽을 리스트 파일을 조회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CSV 형태로 하둡 파일 시스템에 파일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항공사 데이터 중에 어떤 컬럼들을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뭐 day of week, distance, 그리고 departure time, 그리고 arrival delay.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얻고 싶어하는 데이터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항공기가 15분 이상 연착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지, 언제가 가장 연착이 될 수 있지, 이런 걸 좀 추론을 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래서 그 컬럼들을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하둡 쪽에 이제 CSV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XDF 파일, 아까 External Data Frame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파일을 변경을 시키고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맵리듀스로, 그러니까 맵리듀스로 이걸 분석하는 얻는 거를 보여드린 거였는데 시간이 없으니 제가 스파크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RStudio고요. 이 HD 인사이트에서 R 서버로 클러스터를 만들면 RStudio 커뮤니티 버전을 이용을 할 거냐를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웹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텍스트를 스파크로 컨텍스트를 잡고요. 네, 지금 이미 제가 컨텍스트를 잡아놔서 컨텍스트를 잡고 그리고 제가 이 딜레이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턴스랑 데이 오브 위크랑 그리고 디파처먼트 타임을 가지고 딜레이 타임을 좀 뽑아보고 싶다라는 포뮬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 타임 시스템 타임 잡는 거는 사실은 원래 하도 맵리듀스하고 좀 스파크하고 요 성능에 대해서 시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구성을 한 거였는데 맵리듀스를 돌리고 있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컬입니다. 그래서 요걸 날리게 되면 요 한 1, 2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스파크에 우리가 있는 헤더 노드 쪽에 이런 예측 모델을 생성하겠다라는 데이터들을 제출을 하는 이런 타임들이 있어갖고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거가 아직 답변이 안 나왔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죠, 실제는. 실제 이 비행기가 막 계속 뜨고 막 내리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많고. 네. 요 R 랭귀지가 요 장점을 가지는 게 이 진짜로 통계 분석가들을 위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통계 분석가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언어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포문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구문들이 들어가는데 R에서는 이거 한 줄로 된다라는 거죠. 이 모델을 쓰겠다, 이 알고리즘을 쓰겠다. 그러면 결과가 딱 나오게 되고 지금 모델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보시면 저는 한 번밖에 안 날렸는데 지금 이터레이션이 5번이 돈 겁니다. 이터레이션을 5번을 도고 서머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값들을 받아볼 수 있고 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되게 손쉽게 그냥 선언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R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통계 분석가분들이 대부분 R을 이용해서 이런 통계 분석을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제가 부여를 뭐 중간에 잠깐 조금만 드리면 오픈소스 R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스위칭을 하는 개념이 내가 가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분석을 할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된 것 따라서 그 어디서 돌려라라는 작업만 해주면 그 뒤에 있는 코드들은 100%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아까 메인에 이렇게 아까 최 부장님이 쓰셨죠? 이걸 갖다가 막 스퍼크에 있는 거 쓸래?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있는 거 쓸래? 그렇죠. 그것만 딱 바꿨더니 알아서 찾아가가지고 있는 게 재활용되면 대단한 거죠, 그것만도. 그게 원래도 오픈소스에도 그런 시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씩
개발하는 부분을 서로 좀 손을 봐줘야 되는 네네. 부분이죠. 예를 들면 스파크에서 하기 위해서는 스파크의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별도로 정의해서 또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크에서 돌릴래, 뭐 리눅스 로컬에서 돌릴래, 뭐 테라데이터에서 돌릴래, 네네. SQL 서버에서 돌릴래 이런 네네. 것들이 뒤에 있는 분석 로직들은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뭐 드리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약간 그 구현하실 때 여기 질문이 이제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 궁금한 것이, 애저에서 R 라이브러리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좀 더 추가된 기능 말고 애저에서 R을 쓸 때 다른 클라우드나 시스템에 쓰는 것보다 나은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아직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네네. 사실 뒤에 큰 놈을 하나 숨겨놓은 게 네네네. 있는데요. 먼저 질문하셨구나. 네.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이셨어요. 보통 이제 모형을 만들고 나면 활용하는 측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활용이란 측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밀어 넣으면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 예측을 해줘, 네네. 아니면 배치로 해줘 이런 이제 니즈가 있을 겁니다. 네네. 시스템하고 결합이 돼야 네. 실제로 이런 그 예측 모형을 활용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통 하시는 게 이런 모형을 서비스화 어떻게 시킬 거냐. 그것도 그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돼야 되고 네. 또 많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잘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 분석하시는 분들 또는 이런 그 API 서버 같은 걸 구성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려면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아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R 코드 R 코드로 바로 서비스로 배포하는 게 가능하고 네. 배포가 되면 이건 R에서는 코드 한 줄로 써먹을 수도 있고 네. R뿐만 아니라 뭐 REST API라든지 웹 HTTP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웨거 같은 그런 API 기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서 나의 R 모델을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제일 독특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뒤에 숨겨놓은 네.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다른 R에서는 찾으실 수 없는 이제 큰 부분이 하나가 될 테고 사실 앞쪽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 병렬 스레드라든지 뭐 스위치 컨텍스트를 스위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의성을 드리고 최대한 이 분석 코드 재활용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건 편의성에 불과해. 그 편의성도 만만치 않은데. 네. 한 부장님이 그건 약간 편의성이고요. 아무튼 이제 했고, 그다음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다른 시스템에서 R로 구현 시스템을 애저에서 R로 이전할 때 주의할 네네. 점이나 어려운 점은 뭔가요? 네. 이렇게 일단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답변해 주시면. 네, 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를 품고 있습니다. 네. 사실 R에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할 점은 R 엔진의 버전이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R 서버라고 하는 저희 제품군에 있는 것들이 뭐 특정 버전이면 얘가 쓰고 있는 R 엔진 버전이 있어요. 오픈소스 R 버전. 네. 사실 그 버전이 호환이 되고 또 쓰고 있는 패키지들의 버전이 호환된다고 하면 네. 마이그레이션에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드리는 것들을 어떤 케이스에서는 오픈소스 R 대신에 저희 거를 쓰시게 되면 더 나아지는 개선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이 질문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네. 한 분이 또 질문 올리셨는데요. 네. 이거 마저 하고 갈까요? 네, 그래도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돌아가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R 서버 뒷단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성능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머신러닝 스튜디오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이 혹시- 당황해 하시군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네. 애저에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애저 상에서 네. 대시보드 그냥 위에서 화면에서 그냥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거기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R은 코드 방식인데 거기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R 코드나 파이썬 코드를 아예 실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원래 기본적인 모듈은 C++ 또는 C샵으로 이게 컴파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R 코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질문이 여기서 R 스크립트를 던지는, 실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는 돌릴 수 있는 버전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R 서버 버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제 오픈소스 버전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병렬 처리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는 안 돌아가는,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발전되는 걸 보고 지금 업데이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가 더 올라왔는데? 마저 하고 가시죠. 네, 더 있네요. 네. R이 클라우드에서 사용될 경우 로컬에서 사용할 때와 비교할 성능의 유연성 이외에 또 어떤 것들 장점이 있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 플랫폼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보자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윈도우즈 서버, 리눅스 서버, 뭐 테라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이제 SQL 서버 얘들하고 같이 이제 연계할 수 있는 R 엔진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또는 클라우드에서는 얘들을 다 그냥 뭐 테라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EAS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로 다 버추얼 머신 안에서 다 돌릴 수가 있고요. 네네. 얘들을 파스나 사스 같은 형태로 제공해서 결합하려고 하는 게 방금 보시는 이제 HD 인사이트 네네. 하둡 클러스터에다가 R을 같이 붙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스튜디오나 또 다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붙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플랫폼의 선택은 선택에 있어서는 이 R 엔진이 어떤 기능성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아마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엄청 큰 기업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제 뭐 테라데이터 제품이라든가 뭐 스파크도 있고 또 리눅스의 로컬 다른 스타일로 있어서 또 MS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뒷단에 이걸 다 구축하기가 실제는 만만치 않거든요. DW에다가 또 빅데이터, 뭐 데이터 레이크 인프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R 같은 거 쓰시는 환경에다가 인티그레이션 다 해줘가지고 쭉 당겨줘야 되는데 아마 큰 회사 입장은 실무팀이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런 거 가능해? 이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수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는 클라우드는 내가 클라우드에서 쓰는 자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컨트롤이라는 게 클라우드는 뭐 마치 자동차 리스에서 쓰는 것처럼 내가 쓰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 안 쓸 때는 내려버리거나 줄여버리면 비용 절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쓰면 빠른 시간에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을 써서 내가 한 달 동안에 할 일을 똑같은 1,000만 원을 들여서 더 높은 사양의 서버나 클러스터를 쓰게 되면 일주일로 당길 수 있는 거죠. 네. 똑같은 비용인데 한 달에 넓혀서 할 거냐, 일주일에 압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의 유연성 부분이고 기타 이제 클라우드에 매니지된 서비스나 사스 형태하고 이런 R 엔진들이 결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 요소들로 인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하니까 세 분이 따라락.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발표 전에 반도 안 왔나요? 예, 우리 벌써 예. 1시간이 갔네? 저희가 숨겨놓은 자료가 더 많은데 네네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버려서 요거는 요거는 결국 그냥 프리딕션한 그 예측한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 파일에 대한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하는 예제인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좀 제가 숨겨놓은 받아서? 네. 것들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네, 제가 질문이 괜히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질문 그렇지 좋습니다. 않습니다. 저희가 1부, 2부로 할 걸 그랬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배포하는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질문 답변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네. 이제 R 모델을 만드는 부분 원래 전통적으로 분석가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제 R을 쓸 때도 있고 파이썬 쓸 때도 있고 기타 뭐 엑셀이나 다른 DB, 하둡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될 텐데 모형을 만들고 나서 쓰는 부분이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사실은 이 쓰는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부분을 연계를 했는데 유연하게 상호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구조면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자주 마주하는 상황이 뭔가 계속 돌고 있는데 이 예측력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얘들을 또 분석하는 걸 하겠죠. 분석한 결과를 왜 떨어지지? 다시 여기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영이 예를 들어 또 구현하고 이게 제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지 검증하고 만약에 어떤 서비스마다 각각 내가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불편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 뭐 예를 들어 뭐 모델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단순한 모형 같으면 그냥 수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행렬 곱 하나만 딱 곱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예측값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은 내가 뭐 C++이든 자바든 C샵이든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복잡한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한 모형이라 하더라도 상수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최적화되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각각을 내가 다 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얘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보통 접근하시는 게 API 서버를 중간에 만들죠. 네. 그래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API 서버만 잘 관리를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각자 확인을 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API 서버조차도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짜지 않으시더라도 네. 대표로 그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이고요. 네네. 뭐 시간 좀 요약을 좀 드리자면 즉시 배포라는 측면은 R 쓰시다가 별도 API 서버를 관리자 이제 어드민이죠. 시스템 어드민이 미리 구성을 해두면 분석가 분은 이 R API 서버에다 대고 나의 R 함수를 배포를 시킬 수 있는데 R 코드로 한 줄 코드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배포를 하면 여기에 이제 서비스가 실제로 웹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네. 웹 서비스는 R 코드로 이 컨슈머를 스코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뭐 REST API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 API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PI 그런 측면에 이제 처음에 이제 배포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하는 위치의 배포는 이게 역시나 이 API 서버를 여러 군데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온프레미스에 외부 이제 내 조직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내부 조직망 내에 이 웹 서비스를 구성해두고 여기다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클라우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 클라우드에 VM 형태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하는 여기서도 아예 그냥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여기다가 R 코드를 배포하는 것도 오히려 가능합니다. 사스 형태로도 자기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스 API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부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도 이제 가능한 게 이제 배포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성능, 확장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실시간 그 스코링을 위해서 별도 이 그 방식을 채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이제 1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스코링을 해결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고요. 확장성 측면은 로드 밸런싱이나 이제 이런 스케일 아웃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구성을 해두게 되면 웹노드도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고 워크노드도 구성을 해두게 되면 이 그리드 형태로 이 자원을 받을 수가 요청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보안 안정성, 뭐 AD나 뭐 LDAP 같은 그런 인증 체계하고 같이 결합하는 부분들, 뭐 네트워크 암호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아예 내장이 돼 있는 거죠. 분석가분들 보안이 엄청 신경 중요하니까. 쓰도록 그죠. 예, 분석가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이게 제품 내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기업 차원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뒤에 제가 이제 코드 여기 예제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 원래 모델 이제 만드시는 거죠. GLM이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듭니다. 그럼 모델이란 변수에 여기 모델의 결과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스코링을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스코링하는 함수는 이거 그냥 R 문법이죠. 이렇게 이 함수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여기가 내가 구성한 API 서버거든요. 이거는 관리자분이 미리 구성을 해두시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어 있는 여기다가 로긴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R에서. 그 다음에 여기 publish service라는 함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함수를 넘겨주게 되면 그리고 input, output 이런 것들을 제 스키마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얘가 API를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죠. API라는 이 변수 밑에 이제 커서가 잘 안 움직이네요. 밑에 API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요 함수를 내가 호출하게 되면 요게 R에서 이런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스코링하는 작업이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웹 서비스로 올라가 있어서 뭐 스웨거 같은 API 표준으로 보입니다. 어떤 언어로든 이제 들어가서 얘를 내 예측 모델을 내 어플리케이션하고 결합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쓰시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그럼요. 저희가 뭐 언제든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사실 오늘 데모를 시간이 되면 데모를 좀 다 각각 보여드리겠지만 데모라든지 아니면 방문은 설문조사 때 체크하시면 통닭과 콜라 들고 가시는. 네.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이 제공된다는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서비스를 배포하는 거, 활용하는 거,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거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당연히 이제 물음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도움말 보시는 방법 원래 있는 표준으로 해서
도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고가용성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이 돼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는 위치에 배포라는 측면이죠. 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온프레미스에 있어요. 기업 데이터고 외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내부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에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그 공간에다가 서비스를 배포합니다. 이때 애저 M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게 돼요. 여기 왼쪽 네. 밑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네. 애저 ML은 클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R로 구성하실 때도 사실 뭐 저희 제품 안 쓰시더라도 이 방식으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예측 모델을 외부 목적으로 서비스 배포하는 거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고 반대도 가능한 거죠. 데이터를 지금 외부에서 내부 있는데? 수집이 되는데 외부에 예를 들면 머신러닝 스튜디오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R 서버 4 HD 사이트 뭐 다양한 그런 형태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뭐 예를 들면 대량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클러스터 만들어서 다 모델 만들고 클러스터는 지워놓고요. 이 만들어진 모델을 온프레미스에 왜냐면 온프레미스 조직 내에서 빨리 내가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이도 네. 온프레미스에 이걸 배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업 내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결합해서 이런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환경을 계속 그 팀들한테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이제 위에 있으니까 네. 그 팀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네. 잘 활용했다가 빨리 또 현업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양쪽 진영을 다 지원하면서도 또 진짜 분석하는 분들이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게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장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분석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경 쓸 게 없이 원래 R코드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인프라 담당자 분들은 원래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간소화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데모가 있는데 데모를 직접 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코드를 좀 보여드릴 시간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됐죠? 근데 화면이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제 컴퓨터가 항상 문제여가지고. 네. 로딩 중인가요? 배터리가 다 닳았나? 어디 채팅에서 이상 없으세요? 네. 여러분 이상이 나오네요. 없으신가요?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화면에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아까는 RStudio 서버 화면을 보신 거죠. RStudio를 통해서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그런 이제 R 엔진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여기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RStudio 하고 병행해서 또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모든 종류의 개발 영역에 쓸 수가 있습니다. C++, C#, 자바스크립트, 심지어 R이나 파이썬 같은 것까지 같이 개발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당연히 DB 다루는 것도 되죠.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 이제 코드만 좀 퀵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둡으로 스파크로 컨텍스트 전환해서 이제 돌리는 걸 보셨는데 똑같이 SQL 서버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SQL 서버 접속 정보를 넣고요. 이거 제가 쭉쭉쭉 넘어가서 핵심 코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티저. 저도 저번에 겨울에 DB 배웠는데.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 SQL 서버 접속 정보를 연결해주면서 여기 테이블 명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을 내가 요 이름으로 SQL Fraud DS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얘는 껍데기만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다 읽어온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고 얘를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쪽에서 이제 참조하게 되면 얘를 원래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 R 코드죠. 원래 R 문법으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DB 데이터를 다루는데 SQL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스파크를 다루는데 스파크 어떤 문법을 쓰거나 할 필요가 없이 원래 잘 아시는 R 코드를 가지고 얘를 다룹니다. 이걸 다루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인데이터, 아웃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웃 파일이 보면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얘를 쓰라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CSV 파일을 읽어서 DB에다 넣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예를 들어 뭐 컬럼 변환이나 이런 과정들 여기 뭐 인라인에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볼 때도 이런 함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여기에 오픈소스 데이터 프레임이냐, 뭐 XDF냐, 여기 SQL 서버 데이터냐, 테라데이터 데이터냐, 하둡에 있는 데이터냐 상관없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얘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서머리하고 이런 과정들 뒤에 분석하는 과정들,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R 코드를 가지고 던지게 되면 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보면 컨텍스트 스위칭하면 여기 데이터를 SQL 서버 데이터로 바꿔주거나 테라데이터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뭐 CSV나 다른 데이터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코드는 100%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QL 서버도 마찬가지로 된다는 부분이고, 로컬에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서버에 자원을 쓰거나 원격에 있는 SQL 서버 자원 쓰거나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뭐 아까 보셨던 컨텍스트 스위칭에 툴 이름이 아까 얘는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 뭐 툴은 R 스튜디오 원래 쓰시는 걸 쓰셔도 똑같아요. R 스튜디오에서 저희의 엔진을 이용해서 저희의 엔진을 참조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면 뭐 툴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예, 저희 엔진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게 들어가는 게,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배포하는 쪽인데요. 배포하는 쪽은 요 코드는 사실 아까 보신 건데요. 로gin을 하죠. 리모트 로gin이라고 해서 특정 API 서버에다 로gin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게 뭐가 있고, 뭐 서비스 관리 같은 게 가능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블리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코드가 API 서버에 웹 서비스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R 코드로 활용하는 그림이지만 다른 언어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그림이고요. 배포를 하는데 되게 독특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리는 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배포를 API 서버로 배포하는 것도 귀찮다. API로 내가 이 모델을 써먹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제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이 편하게 여기시는 게 DB예요. DB에 조회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하시고 쿼리는 누구든지 다 쓰시거든요. 웬만하면. DB에다가 이 나의 R 모델을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DB에다 그냥. 그 배포가 어떤 형태냐? DB의 프로시저로 R 모델을 배포합니다. 그게 이런 형태예요. 저희 DB에 이런 함수가 이제 이런 프로시저가 추가가 됐는데, 예를 보시면 이게 가장 심플한 예제입니다. 이 DB 명령어고요. 이런 프로시저를 실행하는데 여기다가 나는 R 코드를 던지겠다라고 지정해주고 그 밑에 스크립트에다가 R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얘가 실행이 돼서 얘를 사실은 DB 엔진 뒤에 R 엔진이 숨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DB 엔진이 이 명령을 받아서 옆에 있는 R 엔진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때 내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 DB에 있는 데이터면 그 데이터를 R 엔진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R에서 완성된 어떤 결과물을 DB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단계별로 사실 좀 나와 있는 건데, 그냥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모델링을 한다. 어떤 그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저기 보시면 조회하는 테이블 조회 쿼리가 있죠. 조회를 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거죠. 이 결과가 R 서버, R 세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컬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리드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주게 되면 R 변수에 리드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러면 이 안에 있는 스크립트가 R 엔진 내에서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물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거죠. 디시전 트리 모형을 이제 피팅을 해서 그 결과물을, 이 모형 자체를 시리얼라이즈해서 보내줍니다. 시리얼라이즈는 어떤 형태든 내가 저장을 쉽게 가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모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쉽게 가공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면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통 예측 모델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이 또 챌린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형을 만들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걔들을 다 테이블로 가져와서 테이블에다가 버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의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파일이 아니라 테이블로 이런 모형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모형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걸 다시 가져와서 스코링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게 이거예요. 단지 데이터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요. 그 데이터를 R 엔진 쪽으로 넘겨주고, 뭐 한번 모형도 같이 넘겨주고요. 모형 아까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R 객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이런 프리딕트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다시 스코링을 시킬 수 있어요. 모형을 주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스코링을 해줘. 예측값을 뽑아줘. 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얘를 다시 DB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형을 DB에 저장해놨죠. 데이터도 DB에 있죠. 얘들을 R 서버 엔진 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여러 가지 아래 여러 가지 각종 기능들, 뭐 시각화든 가공이든 트레이닝이든 스코링이든 이걸 시켜가지고 그 결과물을 나한테 돌려줄 수 있다. 테이블 형태로.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베이스 프로시저로 묶어두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측이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만들었어요. 네. 이 프로시저는 이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거죠. ETL에서 불러서 내가 정기적으로 스코링하는 작업에다 쓸 수도 있을 테고 네. BI에서도 불러서 예를 들어 시각화하는 것도 시각화를 JPG 같은 형태로 시리얼라이저 보내서 BI에서 이 그림을 그냥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제 R에서 보통 시각화가 강력하니까 네. 그런 기능을 BI로 연계하면 BI에서 시각화를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아니면 BI에서 볼 데이터셋 자체를 R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나한테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한 부장님이 이렇게 좀 자주 알려주셔야겠네요. 아, 네. 이게 저희는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노하우? 있는데요. 아, 네. 네. 많이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R 분석하시는 분들이 가려워하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는 분명히 긁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홍보를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드리고 네. 기회가 되면 또 직접 좀 보여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벌써 3시 16분이네요. 네. 뭐 이렇게 네. 예, 제가 데모 부분은 이렇게 네.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괜찮으면 요거 전체 요약 같은 건데 하나 말씀드려도 네네, 괜찮을까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보셨던 시나리오를 같이 결합을 하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하게 돼요. 네. 아까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아주는 딥러닝 모델을 아예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얘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넣으면 주요한 피처 정보들이 주요한 속성 정보들이 추출이 됩니다. 네. 추출을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분류 모델, 뭐 이미지 분류 모델 같은 걸 내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의 위쪽에 있는 게 그 그림이죠. 이 피처라이저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고 내가 선택한 그 분류 알고리즘 이용해서 분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분류 모델에다 데이터를 주면 그 예측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데이터 역시 예를 들어 이미지다. 마찬가지로 제공되는 이 피처라이저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고 이 피처를 내가 만든 분류 모델에다가 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 분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네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왼쪽에 밑에 있는 게 이미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게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피처라이저를 이용해서 피처를 뽑아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걸 하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어떻게 하냐?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테이블, 이 모델 자체를 그 시리얼라이즈해서 테이블에다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버전 관리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분류 모델들이 저장이 됩니다. 뒤에 이제 두 번째 그 후반부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해서 자, 웹화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웹화면에서는 이미지 정보를 주고 얘가 어떤 분류가 되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네. 근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 이미지를 피처를 한번 뽑은 다음에 그 정보를 그 프로시저로 저장되어 있는 그 모델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그 R 내에서 그 스코어링이 되고 그 결과를 다시 웹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각각 기술 요소들이 상당히 좀 복잡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옵션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장시간에 네, 이렇게 설명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구현해서 직접 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마련한 이유도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자주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여러분 분석이라는 게 실제는 말씀한 대로 너무 인프라가 복잡하거든요. 앞에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보시는 분들도 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아마 요구 사항들도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 하는 분들은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진짜 R을 갖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걸 갖고 이번에 또 시연했던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직접 가서 나중에 뭐 물어봐야겠다. 이번 방송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직접 얼굴 대면하지 않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방문 요청하시면 부장님 바쁘시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혼자 다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늘 여기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뒤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또 여기 라플레이스에 또 이제 최 부장님이 또 출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같이 나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진행하다가 약간 이게 화면이 끊어지는 이슈나 네? 아니 이쪽 상관없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는 또 전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벤트가 있어요. 설문지 제출한 분들 스타벅스 요 쿠폰 드리고 이 설문 링크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아까 진짜 방문해야겠다. 이게 1시간은 우리 속이 안 찬다. 그리고 가뜩이나 연말인데 내년 초부터 우리 분석 업무 해야 되는데 저 두 분을 꼭 만나고 싶어. 그러면 꼭 하시면 아시죠? 양념치킨과 콜라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좋은 질문 하신 세 분한테 제가 이 상을 준다고 했는데 딱 세 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선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임박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초기에 내가 그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거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30분 전부터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왜 50분에 열린 거야? 이래서 항의했던 분들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방송 시간을 원래 2시에 한다고 하면 좀 원래 웨비나 같은 경우 이게 되게 길게 하긴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제 소셜 유튜브나 페이스북 송출을 같이 하거든요. 그쪽에는 30분간 방송 중이라면 다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서 좀 그런 공지나 이런 걸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정확한 방송 시간을 알려줄 테니까 좀 그런 때는 좀 죄송합니다. 그런 좀 먼저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술 사드릴게요. 저는 또 그냥 부장님하고 두 부장님하고 술 먹을 때 같이 와서 하시죠 그러면. 네. 그러면 오늘 또 15분 선착순은 어떻게 지금 발표를 할까요? 아니면 이 행사를 준비한 두 여성 마케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방송 끝나고 이렇게 공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착순 15분, 방송 시청하신 분들 이렇게 주는데, 지금 알려줘야 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긁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이 도라이브, 이 라이브 서비스가 실제는 애저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인프라 위에 저희가 이런 어떤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채팅을 하고 라이브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구현해가지고. 그래서 애저를 가끔 봐요.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시기도 하고 보니까 그거 별개라도 체험하는 활동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연락 주시면 아마 좋고 근데 진짜 가장 궁금했던 게 이분들도 이제 이제 떠나시긴 해야 되는데 진짜 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부장님은 되게 그 큰 고객 위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원하시는 걸 얻을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그러면 약간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 교육 관련된 게 있으면 좀 그런 거 알려주시면 어때요? 네, 그게 사실 저희 페이스북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에서 운영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도 네네.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HD인사이트에서 R서버 또는 이제 HD인사이트의 전반 또 운영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정기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또 분석 쪽으로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정형화해서 지금 1월, 2월, 3월에도 매달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과정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시간만 들이시면 이제 얻어 가시는 건 그 시간 대비해서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애저 쪽 관련된 강력한 파트너로 지금 라플레이스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메일 링을 받으셨던 거나 아니면 이제 등록하셨으면 이제 그쪽에다가 아마 라플레이스 쪽에서도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이라든가 애저 관련된 것들 문의를 하시면 아마 이쪽 멋진 마케터들이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어떤 데 있다고 아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되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 찾기도 힘들다 이러시면 또 이런 전문 서포터 하시고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한번 연락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장시간 하셨는데 마지막 인사말 하면서 이제 소감 한 말씀씩 하면서 끝내시죠. 저쪽 밖에서 빨리 끝내라고 얘기인데. 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설명을 하는 것도 빅데이터이네요. 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싶지만 좀 한정된 시간 안에 정보를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 드리고 또 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레벨업 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마지막 한 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계속 뵙고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진짜 뭐 오늘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분석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오늘 이렇게 큰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라도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장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리버드 이벤트 당첨자분들, 스니커즈, 피넷바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베스트 당첨, 아까 세 분들, 질문해 주셨던 분들, 이게 가니까요. 그쪽에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마 몇 분 정도 있다 보면 유튜브에 테크수다 도라이브를 검색하시면, 그걸 또 물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도 이 1시간 반 동안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만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